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건데 저는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져요. 두 분이. 그렇죠. 상대적이겠죠. 그럴까요? 왜냐하면 또 통화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은 그래도 한 달 만에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분의 근황이 되게 궁금할 수 있어요. 특히 민족의 명절 또 추석도 지났고요. 어떻게 지냈는지 먼저 김빈 작가부터. 네, 이제 올해 추석에는 뭐 다들 그랬겠지만 저도 멀리 가지 않고 예. 가족들과 좀 단란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렇게 지냈다는 얘기죠. 네. 이제 비대면 시대고 오늘 또 언택트 문화를 다루겠습니다만 굉장히 방역 당국의 지침에 잘 따르고 있는 거네요. 네, 굉장히 모범생이군요. 모범적이죠. 예. 부모님도 어디 안 가시고. 네, 이번에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제 주변에 많은 지인들도 예. 좀 집에 많이 있거나 또 주변에서 그냥 간단하게 뭐 나들이 정도 가는 걸로 연휴가 끝났습니다. 정경윤 부장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네. 저도 이제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가급적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대방도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좀 소원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화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얼굴을 잊어버리겠다 이런 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도 지난달에는 전화로 방송을 했잖아요. 그때가 아주 또 심했던 상황이었죠. 네. 거리두기가 2.5단계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한 달 만에 굉장히 또 날씨는 쌀쌀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지금 뭐 겨울이 뭐 다가오는 것처럼 아침에는 근데 추운데 예. 낮에는 아직도 더웠습니다. 더워요. 이 불교방송 스튜디오가 있는 이 다봇빌딩 17층에 저는 그게 확연히 느껴지는 게요. 이 스튜디오에 이 창문이 크게 나 있는데 창문에 비치는 이 해의 각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해가 직접 비치잖아요, 이제. 네. 여름에는 직접 안 비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블라인드를 좀 쳐야 이 얘기를 좀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있고요. 이 사회의 변화도 깊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얘기 나누기로 한 주제가 이제 언택트 문화입니다. 요새 언택트라는 말이 아주 뭐 기사에는 더 많이 나오고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먼저 언택트의 의미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달에도 뭐 전화로 출연을 하기도 했지만 네. 사실 이제 근무도 요새는 재택근무도 참 많이 하고요. 또 약속도 많이 안 잡고 나가서 할 일들이 있어도 집에서 하거나 뭐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또 음식 같은 것도 배달을 많이 시켜서 먹는데요. 이런 게 다 바로 언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영어로 컨택트라고 하면 접촉하다, 뭐 대면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다가 on을 붙여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뭐 비대면, 비접촉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활성화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비대면으로 하려고 하는 이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자주 쓰는 용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생긴 문화랄까요? 우리 삶의 변화들, 뭐 다들 지금 감지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기는 한데요. 제가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재택근무도 하고 또 약속도 많이 안 잡다 보니까 실내에서 뭐 집에서 하는 것들 그리고 또 기존에 원래 하던 것들도 더 강화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표적인 것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이 더 활성화된 것 이것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근데 원래가 IT 강국이어서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고 또 원래도 이 온라인 쇼핑몰이 해외 어떤 나라보다 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엄지족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바일 쇼핑을 많이 하는 그런 엄지족? 네, 예, 엄지족. 많이 쓰이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엄지족이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문화가 더욱더 확산이 되면서 이 엄지족들의 엄지족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더 많은 그런 더 많은 이렇게 쇼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브랜드 매장이나 마트,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거나 혹은 잠깐 쉬거나 또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온라인몰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해서 물품을 받고요. 네. 또 온라인 쇼핑으로 직접 가서 하는
대면 쇼핑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 자체, 그 시장 자체가 더 커졌고요. 또 이런 온라인 몰뿐만이 아니라 비대면 다양한 서비스도 증가를 해서 대면을 하지 않고 뭐 기계로 물건을 주문하거나 또 무인 스터디 카페 등 이렇게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곳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예. 아, 이 스터디 카페도 그렇게 또 운영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네요. 네. 예. 2837님이 김빈 작가에게 부모님과 함께 연휴를 보내실 정도면 점점점 생각보다 어리셨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뭐 나이를 이렇게 얘기하기는 제가 또 예. 어렵고요. 지금 우리나라 온라인몰의 이제 활성화가 유독 두드러진다고 하잖아요. 예. 이 빠른 배송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고 이건 정경윤 부장이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은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이 아니고 네. 시간 배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3시간 안에 옵니다. 그러니까 저녁 8시 이전에 주문을 하면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그 음식 같은 거 또 그런 간식 같은 게 그러는데요. 요즘에 이제 유통과 같은 게 많이 보셨을 텐데만은 대형 마트에 이제 그 피커라는 직원이 아예 있어요. 그래서 예. 주문이 들어오면은 장을 봐서 그거를 리프트를 타고 천장까지 그 바구니가 올라가고 거기서 컨베이어벨을 통해서 배송장으로 옮겨놓은 다음에 바로 이제 배달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매장 3km 안에 있는 그 가정에서 모두 배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2-3시간 안에 집에 그렇습니다. 오는 거군요. 저희는 이제 아침 먹을 거를 전날 주문하는데 예. 새벽에 5시에 일어나면은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리하면 돼요. 그냥, 예. 그냥 바로 먹고요. 그럼 오늘 아침도 어떻게 예, 먹고 식사를 왔습니다. 하고 예. 제가 다 잘라서 먹고 예. 뭐 구체적으로 뭘 먹었는지는 제가 얘기하기 곤란하고요. 지금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게 궁금한데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예,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그리고 피커라는 직원이 이제 장을 봐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다음날 배송 노동자들이 근데 너무 힘든다 이게 또 문제예요 사실은. 워낙 예. 주문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의 특징을 잘 알 수 없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하다 보니까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다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편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해지는 이런 배송이 지금 시스템화돼 있는 거네요.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드라이브스루라고 해서 차에 탄 상태로 또 뭐 음식을 주문하거나 음식을 받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는데 네. 기존에 이제 맥도날드나 뭐 스타벅스 같은 커피 매장이나 또 패스트푸드 판매점에서 원래 이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검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또 이게 많이 알려졌었는데요. 예. 이런 서비스 자체도 또 확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서관에 갔는데 방문을 하면 책을 차 안에서 이제 직원한테 전달받는 그런 시스템들도 많아졌고요. 또 장난감도 이런 식으로 대여를 하기도 하고 또 요새는 장터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지난달에는 전화로 연결했었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강화될 때 음식 배달 서비스가 급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배달 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인데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 앱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배달 기사를 라이더라고 하거든요. 라이더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워낙 수요가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동네 음식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곳에 또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배달 앱을 2-3개 이상을 다 이제 서로 가입을 해놓고 있어요. 바로 이제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업자들에게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배달 수요가 늘다 보니까 배달 앱을 많이 활용하고 이제 그쪽과 제휴를 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많이 떼어간다. 그런 얘기죠. 좀 전에 언급했던 배땡땡 거기서도 이 수수료를 올렸다가 아주 국민적인 지탄을 그렇습니다. 받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도 했잖아요. 아무튼 요새 보면은 그 라이더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다니는 걸 거리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이 특히 음식 배달 서비스는 이제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3271님은요. 정경윤 부장님이 너무 재밌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존댓말까지 써서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예. 네. 대부분 청취자분들이 저보다 어리지 않습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네. 예. 이처럼 이제 언택트 시대 이면에서 이제 최근 이제 이 네이버가 이제 쇼핑 또 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제 지적이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고 언론에도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부터 좀 이건 이 전 부장이 좀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고리즘 이제 검색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터넷에서, 예. 인터넷에서 해결을 위해서는 검색도 해야 되고 찾아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찾아보는 어떤 과정이라든지 체계, 기준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요. 예. 우리가 이제 궁금한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검색창에 그걸 이제 검색을 해서 찾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을에 제일 가고 싶은 장소 이렇게 치면은 이제 막 나오지 않습니까? 후보들이. 예.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준에 따라 노출이 된다. 뭐 이런 기준을 정해놓은 거죠. 규칙입니다, 이게. 근데 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그러니까 인터넷이 얘기는 돌아가는 어떤 그 체계. 검색이 돌아가는 체계네요. 그렇죠.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되는데 알고리즘이 굉장히 공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공정해야 되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검색을 할 뿐이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정보가 우리한테 오느냐 이 과정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에 뭐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포털에서 검색하고 싶은 부분을 치는데 치면 이제 쭉 뜨잖아요. 그렇습니다. 쭉 뜰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뜨는 과정이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검색 예. 체계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의심을 받는 것이 보통 온라인 쇼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살까 하면서 이제 검색을 하는데 검색하는 단어라든지 내용들이 주로 네이버가 운영하는 마켓, 스마트 스토어 거기서 주로 저기 팔거나 또 선보이고 있는 홍보하고 네. 있는 제품들이 제일 먼저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구매자들이 그걸 선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굉장히 상업적으로 이용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뭐 좀 조치가 들어가지 않나요? 과징금을 물었고 예. 근데 이제 네이버는 조작한 적 없다 우리는 음. 했기 때문에 지금 법적 소송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 재판을 통해서 가려질 문제인데요. 예. 서로 이제 자신들의 정당성을 이제 주장하겠죠 이제 앞으로. 이 청취자분들께서 또 이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3271님. 젊은 층은 괜찮은데 이 노인층은 좀 먼 얘기 같아요. 그냥 마트나 아파트 가서 장 서면 거기서 구입해서 요리합니다. 근데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사실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배송하기가 사실 이게 익숙하지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않고 네. 2348님은요. 불교 방송은 나이 든 사람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참고로 65세입니다.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전부장을 좀 이렇게 지적하는 예.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정경윤 부장은 50대입니다. 예. 막 들어갔죠, 50대. 예. 꽤 됐죠. 2, 그렇게 3년 됐나요? 됐습니다. 예. 그래요. 요새는 이제 공연도 이 비대면으로 방청하잖아요. 네. 이것도 이 언택트 시대의 대표적인 변화 같습니다. 그렇죠. 방청석에 뭐 아무도 없는데 공연을 한다. 기분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좀 이상할 것 같아요. 흥이 안 날 것 같죠. 흥이 안 날 것 같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데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뮤지컬이나 뭐 공연, 영화도 그렇고 요새는 이제 뭐 옆에 다닥다닥 앉아서 방청을 하거나 뭐 보면서 감탄도 하고 환호성도 지르고 이런 게 이제 좀 위험하고 또 예.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뭐 TV나 컴퓨터 이런 다른 방식을 통해서 보는 그런 문화가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뭐라 그럴까요? 그 나훈아 신드롬이 불었잖아요. 예. 지금도 이 바람이 만만치가 않은데 정말 이 나훈아 씨의 이 비대면 공연이 화제였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화제를 엄청난 모으고 있죠. 화제였죠. 지금까지도. 사실 남성분들은 이제 살짝 좀 언짢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70대 나이에 굉장한 에너지를 보여줬고 고음이 저 정도 나올 수 있느냐? 우리 70대에 그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고음이? 지금도 목소리 갈라지고 막 이런데 정말 젊으시고 예. 열정이 남다르더라고요. 전 봤는데요. 쇼맨십도 대단하고 예.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제 좀 언짢았습니다. 솔직히 뭐 열등감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공연이 사실 이제 방청석에 없는 상태로 사람들이 그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이 뮤지션 입장에서는 호응도 좀 느껴보고 싶고 이 반응도 좀 봐야 될 텐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참 공연하는 분들이 좀 힘든 게 아닐까 비대면 공연의 경우에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프로시고 워낙
뛰어나시고 준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예. 오히려 그런 반응이 무색할 만큼 본인이 굉장히 열정적인 공연을 또 하셨고요. 예. 또 실제로 이슈가 너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네. 국민들에게 저도 막- 그래서 월요일 날 그 클로징 곡을 늘 고르는데 청취자분들이 이제 테스 형을 좀 들려달라고 해서 그날 테스 형을 틀었던 기억이 있네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택트라는 게 또 조금은 재밌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가 그 나훈아 선생님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직접 가서 공연을 보라고 하면 안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 돈을 들여서 표를 살 것 같지도 않고요. 남진 나훈아 세대는 또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막 좋다 노래가 그런 생각도 별로 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막 나훈아 열광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잘 못했었는데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이게 누구나 볼 수 있게 TV에서 방송을 하니까 오히려 굉장히 젊은 세대들은 또 새롭기도 하고 굉장히 친근해지기도 하고 좀 다른 의미로는 세대를 아우르거나 세대를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예. 좀 들었습니다. 예. 4546님은요, 이 강의든 공연이든 앞에 대중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래도 나훈아님의 멘트가 울림이 있었어요. 역시 가왕이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아주 열광하고 있는 이 우리의 자랑거리죠. BTS. 이 방탄소년단의 이 빌보드 차트 1위도 사실 언택트 문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막 음악을 보고 또 듣고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언택트 문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정말로 자랑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BTS가 이제 신곡인 다이너마이트가 미국의 빌보드 핫 그 100에서 1위를 차지를 하면서 K-팝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러니까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것은 우리나라 가수로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기록도 뭐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뭐 지난 시간에 소개를 잠깐 하긴 했었지만 그 유튜브의 뮤직비디오 영상 조회수가 정말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 뭐 공개한 지 15일 만에 3억 뷰를 돌파했다라고 하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한국에서만 인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클릭해서 볼 수 있다는 것. 정말 유튜브의 장점이고 또 언택트 시대의 큰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다 끝났나요? 네. 네. 더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예. 네. 이 빌보드라고 하는 게 또 뭐 저는 참 좋아해서 그 학교 다닐 때 정말 이 빌보드 차트도 막 늘 어디 그 저기 제과점에 가면 이 빌보드 차트를 이 얻을 수 있는 데가 있었잖아요. 책자가 있었죠. 예, 예. 그걸 얻어서 보고 그랬는데 이 빌보드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 이 청취자분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김빈 작가가. 그러니까 이게 빌보드 핫 100이라는 곳에 이제 이번에 오른 건데요. 이게 미국 내에서의 뭐 방송 횟수나 어떤 스트리밍 그리고 판매량 그리고 심지어는 라디오 방송 횟수까지도 포함이 돼서 그 모든 것을 합산해서 결과물을 이제 합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 미국 내에서만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 가수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최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위까지 올랐던 곡은 있었죠. 싸이의 그 노래가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이 2위까지 했죠. 아, 네. 1위는 처음인 거고. 네. 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또 이게 빌보드 200이라는 것도 굉장히 빌보드 차트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건데 방탄소년단은 이전에 이제 앨범으로도 빌보드 200에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미 몇 년 동안 방탄소년단이 계속해서 해외에서 정말 큰 팬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예.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3271님이 이 클로징 곡으로 테스 형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 월요일에 들었기 때문에 좀 텀을 두고 한번 또 들을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318님은요, 나훈아의 어게인, 이계인 씨가 생각난다고. 예. 8030님은 전부장님 귀여우시네요. 언짢다는 말 이해해요. 예, 이렇게 예. 문자를 주셨습니다. 언짢습니다. 예. 네. 격려 문자도 또 들어오고, 예.
0536님은요. 꼭 한번 나훈아님 공연 보고 싶어요. 대단했어요. 저는 60대입니다. 이게 나이를 이제 밝히십니다. 전 부장의 또 이게 얘기와 함께. 예. 예. 김빈 작가도 다 이제 서로 다 알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이거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분야도 좀 언택트라고 할 만한 게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스포츠 분야 같은 경우는 언택트가 이제 거의 대세가 돼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경기를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제 메이저리그도 우리 유현진 선수가 무관중 경기가 예. 한때 이제 들어왔다 다시 또 무관중이 됐기 때문에 사실 관중이 없는 스포츠 경기, 야구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들도 좀 이렇게 의욕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하다가 뭐 아무도 보질 않고 있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걸 대체하는 것이 경기장 밖에서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 경기 영상을 다시 또 보여주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그 감동을 스포츠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축구협회라든지 야구협회, 뭐 구단 이런 데서는 공식 채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여줍니다. 오늘의 스타 이러면서.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하고 또 재밌는 건 저도 스포츠 팬입니다만은 이 과거의 스타들이 지금의 해설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평론도 하고요. 그래서 자신만의 유튜브 채널을 다 만들어서 특히 이제 예전에 그 두산에 있었던 박명환 선수라고 투수. 네. 그도 이순철 전 지금 야구 해설위원 이런 분들 TV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스타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정수근 선수 이런 분들 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만은 지금 나와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주 때문에 무리를 일으켰었죠. 뭐 푸틴 사건도 예. 있었고 의정부에 오래 살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이제 뭐 시간이 다 돼가서요. 언택트 시대에 대한 좀 전망 끝으로 두 분 얘기 20초씩 듣겠습니다. 먼저 김빈 작가부터. 저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그냥 우리가 적응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 동시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트렌드와 문화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예. 전경훈 부장은요? 예, 우리가 이제 서로 간의 교류를 끊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교류하는 그런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19와 함께 보편화되고 있는 언택트 문화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김빈 작가, 전경윤 BBS 문화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